분량감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평택 시민들께서 굉장히 훌륭한 선택을 해주셨다 생각을 하는데 어부질이란 사자성어가 이렇게 딱 들어맞는 상황이 없을 것 같아요. 조국 대표는 정말 치명적인 좀 내상을 입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수감된 직후 복권된 첫 선거인데 낙선이라고 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앞으로 조국혁신당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사실 선거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저는 민심인데 실제로 지더라도 어떻게 졌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원호 후보 최선을 다했고요. 본인이 가진 역량 모두 다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패배했습니다. 조국 후보 어떻습니까? 저는 선거 과정에서 정말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이 지역에 출마를 먼저 하지 말았어야 됐다. 왜냐하면 먼저 김재현 후보가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보 진영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약소한 정당의 소수 정당의 후보의 당대표가 가 있는 지역에 본인도 진보의 소수 정당의 대표면서 그 지역을 가는 것은 처음부터 옳지 않았다. 그렇다면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 됐다. 만약에 출마를 했다라면은 정말 젠틀하게 싸워야죠. 본인이 평택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내가 정말 정말 대선 후보까지 꿈을 꾸신다면 거기에 맞춘 그런 선거 전략을 했어야 되는데 온통 기억에 남는 건 네거티브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건 아마추어 수준도 아니고요. 굉장히 잘 못 싸웠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결과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국 후보의 우리가 민낯을 보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있어서 정청래 후보가 실제로 김용남 후보의 후원 회장까지 맡았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 내려가서 정말 우리가 투철하게 싸우고 그랬어야 했는데 실제 정청래 대표가 또 내려가지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는 정청래 후보 대표에 대한 그런 책임도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국 후보 서울 송파를 중심으로 몇몇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먼저 의원님 어떻게 지켜보세요? 네, 이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특히 우리의 참정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입니다. 근데 이 권리를 지킬 수 없게 만들었다? 이거는 의도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저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선거를 못했다라는 건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랬던 건 처음인 것 같고, 지금 더 좀 황당한 거는 송파 같은 경우는 원래 유권자의 50%만 지금 투표용지를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 투표할 것들을 제외하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무슨 우리나라가 지금 뭐 종이가 부족한 국가도 아니고 실제로 어제 오전부터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50%를 해놨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뭐 오전이라든지 점심 전후로 해서 이게 인쇄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표 용지라는 것은 유권자 수의 이상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권자가 전체 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뭐 훼손이 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는 보안을 철저히 하되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인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특히 투표장에 오셨다가 뭐 6시 전에 오셨는데 뭐 기다려서 10시까지 투표를 하라고 하면 사실 개인적으로 생계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투표를 한다? 정답지를 보고 투표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는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박민영 대변인도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어제의 이 모순상은 딱 한 줄로 요약이 되죠. 출구조사를 보면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투표가 안 끝났는데 개표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 이미 1시부터 관련 문제들이 보고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이미 송파에서는 투표지 부족 보고가 있었고 일부 유권자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가는 사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참정권 침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투표 시간이 마감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더 속출하게 되면서 선관위의 사후적인 대응 부족이 더 부각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고된 문제만 하더라도 10시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50표 정도가 남아있는데 투표하실 분들은 하고 아니실 분들은 돌아가셔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거나, 이건 직접적으로 국민의 이 비가역적인 참정권을 침해한 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엄밀히 재선거 사유입니다. 그런데 베를린에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선관위의 대응이 재선거 없다,
우리끼리 긴급회의를 해보겠다. 심지어 소쿠리 투표 때는요, 선관위원장이라도 옷을 벗었는데 이번에는 사무총장 사퇴도 안 했어요. 12시가 돼서야 그때 가서야 긴급회의를 하겠다라고 부랴부랴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선관위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 자체가 선관위가 지금 얼마나 부실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장동혁 지도부가 책임지고 선관위를 좀 문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도 사무총장 직접 면담을 했었고 베를린에 있었던 전례까지 인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이 완강히 거부를 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 투표가 문제가 됐던 지역이 주로 송파 그리고 강남 지난 지방선거를 복기를 해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80% 이상까지 득표를 했던 투표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 유권자들은 특히나 출구조사 결과를 봤을 때 지금의 결과가 뒤집혔습니다만 5% 정도 결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출구조사를 봤을 때는 더 충격적이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지금 광화문과 선관위로 몰려들어간 시민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경찰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전재수 후보의 당선으로 인해서 부산 지역이 굉장히 많이 변할 것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라든지 H&M 이전이라든지 특히 부양을 해양수산 도시로 만들려고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계획이 전재수 이제 시장이 함께함으로써 더 추진력을 받고 동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저는 부산 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변인님은 부산 선거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있으시겠습니다. 일단은 2%포인트 정도 격차로 정말 아깝게 패배를 저희가 맞이하게 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재수 후보가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런 후보를 상대로 선전한 박형준 후보께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부산 전체적인 좀 선거를 부정적으로 이끌었던 가장 큰 원인은 한동훈 전 대표의 뜬금없는 등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후보의 어떤 그 트래픽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팽창이 되면서 부산 선거 후보가 묻히는 경향이 있었어요. 특히나 단일화 이슈, 무공천 이슈가 거의 근 한 달 반 가까이, 지방선거 거의 절반 가까이를 잠식하는 구도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연고도 없는 지역에 왜 굳이 출마를 해서 우리 후보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줬을까라고 하는 좀 유감스럽다는 마음이 있고요. 박민식 후보도 최대 피해자죠. 기본적으로 북갑은 보수세가 강하고 저희가 탈환을 했어야 할 지역이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선거 캠페인도 굉장히 좀 부적절한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직권조사하고 경찰의 수사 의뢰까지 했을 정도로 불법적인 선거사무소 이슈 등 지금 다뤄야 될 추가적인 사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좀 북갑에서의 보선 선거판이 과연 바람직스럽고 우리가 참고해야 할 레퍼런스인가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부산 북구갑 선거 결과,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승리를 거뒀잖아요. 예. 그 결과에 대해서 다소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우리 당 후보가 박민식 후보인데 네. 사실 네. 우리 당 의원들도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네네.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공천한, 심지어 경선을 통해서 우리 당원 국민들께서 선출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하는 좀 부적절한 양태들이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일화라고 하는 이슈가 마치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범보수 후보인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좀 호도를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여론조사, 과표집된 여론조사까지 이 합치가 되면서 마치 한동훈을 찍어야만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게 된 것이 이번 선거에 주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선출한 후보를 패싱하고 무소속 후보를 도왔던 일부 부적절한 양태들이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 그 자체를 떠나서 절차에 대해서 당내에 자행됐던 해당 행위 등에 대해서 우리가 치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북갑 선거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목도를 하셨듯이 불법적인 유사선거 사무소 문제, 그리고 집단적인 버스 대절, 이른바 이제 뭐 신종 차떼기 선거라는 또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장마다 뭐 신종 막걸리 선거라고 뭐 이제 물건들을 막 대량 구매를 하고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실제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듯한 이 메시지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뭐 5궤 마이크 사용 등 이런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지금 불거졌고 심지어는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를 했었죠. 위장전입 문제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결과를 떠나서 선거법 이슈에 대해서 조금 큰 산을 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부산 잘 아시니까요. 네. 복합 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단 좀 많이 아쉽죠. 특히 네. 하정우 후보가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그리고 한 1, 2% 안 되는 차이로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정우 후보가 조금 더 일찍 내려갔으면 어땠을까? 네. 라는 좀 일찍.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하정우 후보가 TV 토론을 조금만 더 일찍 했으면 네. 어땠을까? 네. 실제로 이게 지역 선거라는 게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북구갑 주민들은 전재수와 하정우를 비교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네. 그렇다면 전재수 후보가 그 지역에서의 그 친밀감, 그 그렇죠. 스킨십,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주민분들께서는 하정우 후보가 그 정치인으로서는 초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와주길 바랬는데 그것이 부족했다. 그렇다면 하정우 후보가 조금 더 일찍 내려갔으면 그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아마 우리 당에서 지난 탄핵 국면부터 한동훈 후보의 어떤 비대위원장 당대표를 겪어봤던 원내 의원들이 그런 상황의 재현을 과연 원할까? 당연히 물음표가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건 뭐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 역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융화, 팀플레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더 큰 정치를 하고 싶다면 뭐 지금처럼 온갖 이 선거판에 여러 혼탁한 이슈를 가지고 당선되는 것 말고 더 큰 조직 안에서의 정치를 하고 싶다면 필히 개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에 대한 평가는 우리 당원들께서 하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부산 북갑은 아까 짚어봤고 경기 평택의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예. 사실 초접전이라고 다들 얘기하면서 유이동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덜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게 김용남 대 조국 싸움으로 거의 조명하는 분위기였는데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먼저 대변인님은 좀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유동 후보가 굉장히 훌륭한 후보시고요. 이제 네. 4선 의원이 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평택 시민들께서 굉장히 훌륭한 선택을 해주셨다 생각을 하는데 어부질이란 사자성어가 이렇게 딱 들어맞는 상황이 없을 것 같아요. 출구조사 저는 깜짝 놀란 것이 1등부터 3등까지인데 1등과 3등의 득표율 격차가 1%포인트 미만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치열한 접전이었다고 하는 거고 단일화 이슈까지 갈 것도 없이 김용남 후보가 네거티브 이슈 한두 개만 덜 터졌어도 혹은 이제 조국 대표가 뭐 조금 더 주도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정말 그런 선거였다고 보는데 이것도 민주당에겐 굉장히 뼈아픈 결과인 거죠. 결과적으로 후보 라인업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부지리로 야당 후보에게 이권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공천에서의 책임론 정청래 지도부에게 좀 불거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조국 대표는 정말 치명적인 좀 내상을 입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수감된 직후 복권된 첫 선거인데 낙선이라고 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앞으로 조국혁신당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민주당에서도 사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정청래 대표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조국 후보의 낙선이 또 민주당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까지 우리가 함께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가를 합니다. 사실 선거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저는 민심인데 실제로 지더라도 어떻게 졌느냐도 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원호 후보 최선을 다했고요. 본인이 가진 역량 모두 다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패배했습니다. 조국 후보 어떻습니까? 저는 선거 과정에서 정말 적어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지역에 출마를 먼저 하지 말았어야 됐다. 왜냐하면 먼저 김재현 후보가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네. 진보 진영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약소한 정당의 소수 정당의 후보의 당대표가 가 있는 지역에 본인도 진보의 소수 정당의 대표면서 그 지역을 가는 것은 처음부터 옳지 않았다. 그렇다면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 됐다. 만약에 출마를 했다라면은 정말 젠틀하게 싸워야죠. 본인이 평택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내가 정말 차기 정말 대선 후보까지 꿈을 꾸신다면 거기에 맞춘 그런 선거 전략을 했어야 되는데 온통 기억에 남는 건 네거티브밖에 없습니다. 그 네거티브로 상처를 입은 건 조국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은 김용남 후보에게까지도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국 후보는
너무나 정말 이건 아마추어 수준도 아니고요. 굉장히 잘 못 싸웠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있어서 뭐 김용남 후보의 뭐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저는 분명히 영향을 미쳤고, 저는 사실 선거 초반부터 이 구도가 형성이 되고 나서 유이동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황교안 후보가 생각보다 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 지지율에서 네. 거의 9% 10%가 나왔는데, 근데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뭐 거의 극단적인 부정선거론자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또 합리적인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가 보수에서는 오랫동안 또 활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표가 마지막에 유이동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용남 후보가 김재현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국 후보의 우리가 민낯을 보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있어서 정청래 후보가 실제로 김용남 후보의 후원 회장까지 맡았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 내려가서 정말 우리가 투철하게 싸우고 그랬어야 했는데, 실제 정청래 대표가 또 내려가지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는 정청래 후보 대표에 대한 그런 책임도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